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호민 사건과 관련은 있지만, 네,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주호민 씨 측 사건에서 이제 소수 단체나 소수가 이제 주호민 사건의 원인이 이제 어떤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네, 그래서 통합교육을 더 확대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로 네, 논거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뭐 영상으로도 그렇지만 그 자체가 다 틀리진 않았지만 이제 소수에서 이야기하는 뭐 특수학교는 줄이고 통합학교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교는 줄이고 일반 학교에서 특수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장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당장 뭐 휠체어 다니기도 힘든 학교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통합교육 해결론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얘기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 통합교육과 특수학교가 같이 증설되면서 같이 협력 관계로 발전을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저는 뭐 통합교육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통합교육만 내세웠을 때 뭐 예를 들면 특수교사가 더 배치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방안을 사실 이미 작년에 요 지금 화면 보시면 요 지금 요 논문인데요. 네. 지금 논문 제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식 공유로서의 폐교 재활용 설계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폐교 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한 치유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자는 조동현 선생님하고 김수미 선생님 이 두 분인데 저는 이 논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봤는데 이 논문에 대한 리뷰는 사실 제가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권한도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선생님 두 분한테 만약에 이 두 분이 허락하신다면 추후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이 관련 논문에 대한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진행해 볼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만 말씀드리자면은 요 제가 읽어본 것과 논문 내용을 다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요점만 이제 얘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뭐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교도 늘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학교 우리가 왜 보면 학교 교실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1962년대 때부터 도입된 이 학교의 표준 설계 제도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92년도까지는 폐지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요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 조금 이런 데 제외하고는 학교가 다시 다 폐쇄적이잖아요. 아마 뭐 제가 제 짐작으로는 뭐 일본 일제시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일반 학교가 지금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통합학교를 한다고 해도 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지금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는 이 폐교된 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염강초등학교인가요? 그 폐교된 학교 부지를 가지고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제 논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건축이나 이런 거에 문외한이지만 교실과 교실 간의 격벽을 분리하고 이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차원의 특수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차원의 통합교육학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애시당초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지금 일반 학교 구조에서 통합학교 교사 늘려봤자 어차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동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설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신 거죠 논문에서. 그래서 이 구세대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유지를 해봤자 근본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연 친화적인 이 디자인 이론으로 이분은 이제 이 논문에서 자세한 이런 시안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조망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감도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래서 또 이것도 저도 생각하는 건데 그 폐교 부지 물론 뭐 지역 주민의 반대 이런 건 일단 차치하고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를 새로운 관점의 학교로
네, 다시 개설을 해서 이 학교에서 치유농업, 그러니까 이제 수업 과정에 거기 농장도 만들고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차피 고령화되는 사회고 폐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교 부지를 비장애인, 지역 주민과 장애, 발달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도 저도 통합학교 해결론을 내세우는 단체나 그런 선생님들한테 근본적인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고 이제 대묻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논문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폐교 부지가 활용이 된다면 특수학교가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이제 장애아동들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폐교 부지가 새로운 학교로 다시 개설이 되면서 TO가 생기잖아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그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차피 폐교라는 게 지금 이 영광초등학교도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데지만 일단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 부지에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보통 그 장애아 부모들이 일반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을 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접하기 때문이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근접하게 다닐 수 있는 데 마련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폐교에 대한 어차피 이게 다 그 교육청에서의 재산으로 이제 국가 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이걸 또 매각하고 이런 문제도 사실 그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폐교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런 학교로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명칭이 특수학교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특수학교와 이 통합교육이 같이 공생해야 된다.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이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 논문, 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식 공유로서의 폐교 재활용 설계 방안, 요 논문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요.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주호민 사건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은 지금같이 구세대적으로 지어있는 학교에 통합학급 인력만 보급해서 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반인과 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교류하면서 직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아동들한테도 더 좋은 시설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읽은 논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얘기가 길어졌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이 논문에 대한 자세한 얘기 또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